새벽 3시에 깬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잠은 들었는데 어김없이 새벽 2시, 3시쯤 깨버립니다. 화장실에 다녀오고 조금 뒤척이다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TV를 켜거나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앉습니다. 다시 잠들겠지 싶지만 몸은 점점 각성되고 심장은 괜히 더 빨리 뛰는 것 같고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렇게 당신의 새벽은 당신의 건강을 망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잠이 안 오는 걸 그저 나이 탓, 습관 탓으로 넘깁니다. 하지만 새벽에 깼을 때의 행동 하나가 심장질환, 뇌졸중, 자율신경 문제, 나아가 새벽 돌연사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은 그 새벽, 잠결에 무심코 반복했던 행동들 중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 10가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잠이 깨는 이유, 당신의 몸이 무너지는 이유, 바로 이 안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새벽에 깨자마자 핸드폰을 본 순간 당신의 뇌는 깨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처럼 핸드폰을 집어듭니다. 시간이 몇 시지? 혹시 누가 연락했나? 이참에 뉴스나 좀 볼까? 하지만 이 행동은 당신이 다시 잠들 수 있는 기회를 순식간에 없애버리는 습관입니다. 특히 어두운 방 안에서 밝은 화면을 갑자기 보는 순간 뇌는 강한 빛을 받아들여 지금은 낮이구나 하고 착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즉시 억제되고 몸은 다시 자려고 해도 잠들 수 없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게다가 뉴스, 댓글, 메신저, 영상, 자극적인 정보들이 감정과 사고를 깨우기 시작하면서 뇌는 아예 활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눈을 감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은 눈을 감고 있을지 몰라도 당신의 뇌는 이미 깨어난 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깬 새벽은 낮 동안의 피로, 집중력 저하, 나아가 수면의 질 자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됩니다. 중요한 건 눈을 떴다고 완전히 깨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핸드폰은 아예 침대 가까이에 두지 마세요. 만약 시간을 확인해야 한다면 작은 조명 아래 디지털 시계나 벽시계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덜 자극적입니다. 당신의 뇌는 빛 하나, 화면 하나에 다음 날 하루 전체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잠들고 싶다면 아무것도 보지 마세요. 다시 잠들려고 억지로 눈을 감는 순간 뇌는 더 불안해집니다.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시 자야 한다는 생각에 눈을 꾹 감고 몸을 고정시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눈을 감으면 감을수록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지고 자꾸만 다른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눈을 감는 행위는 잠이 드는 신호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지금 당장 자야 한다는 압박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압박은 불안으로 전환됩니다. 왜 잠이 안 오지? 이러다 낮에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뇌를 점점 더 깨우기 시작합니다. 특히 불안을 담당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은 얕아지고 결국 몸 전체가 긴장하게 됩니다. 즉, 당신은 눈을 감고 있지만 이미 깨어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럴 땐 억지로 자려 하지 말고
긴장을 푸는 쪽으로 초점을 바꾸는 게 핵심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쉬고 온몸에 힘을 뺀 채 그저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몸은 다시 수면 모드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자는 건 의지가 아니라 분위기의 문제입니다. 지금 당신의 뇌는 잠들 준비가 덜 됐을 뿐 망가진 게 아닙니다. 억지로 감는 눈은 잠을 부르는 게 아니라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잠이 안 오면 일단 앉아도 됩니다. 몸을 편안하게 두는 것, 그게 진짜 수면 준비입니다. 화장실 다녀온 직후 다시 눕는 자세가 당신의 심장을 멈출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깨는 이유 중 하나는 화장실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밤중 배뇨는 흔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실을 다녀오고 나면 습관처럼 바로 침대에 누워 다시 잠을 청하려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밤중 화장실에 다녀오며 몸은 갑작스럽게 기립 상태로 전환됩니다. 그리고 차가운 바닥, 어두운 환경,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동작들이 혈압과 심박수를 요동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누웠을 때 심장에 갑작스러운 혈류 변화가 일어나면서 부정맥, 가슴 통증, 심하면 돌연사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 노약자에게는 이러한 체위 변화가 생각보다 훨씬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화장실 다녀온 직후엔 바로 눕지 말고 적어도 2에서 3분 정도는 침대 옆에 앉아 있으라고 말합니다. 심박수를 천천히 안정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감싼 뒤 호흡을 정돈한 후에 다시 눕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한 이불 속이 너무 춥다면 심장과 혈관이 놀라 더 위험해질 수 있으니 체온 유지는 필수입니다. 새벽에 화장실은 그저 불편한 게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고비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다녀온 후 어떻게 다시 눕느냐가 당신의 내일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새벽에 물 마실 땐 이 한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잠결에 깨면 입이 마릅니다. 목이 텁텁하고 물 한 모금 마시면 다시 잠들 수 있을 것 같다. 무심코 물을 벌컥벌컥 마시곤 하죠. 하지만 새벽에 마시는 물 잘못 마시면 당신의 신장, 심장, 심지어 뇌혈관에까지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의 온도입니다. 새벽은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차가운 물을 마시면 심장이 갑작스럽게 수축하게 되고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과 함께 심박수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그 한 모금이 심장 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도 아닙니다. 정확히는 미지근한 물, 즉 체온에 가까운 온도의 물이 가장 안전합니다. 두 번째, 물의 양입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밤새 혈액 농도가 묽어지고 신장에 갑작스러운 부담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다음 날 아침 심한 부기나 어지럼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니 새벽에 깼을 때는 한두 모금 정도만 천천히 입안을 적시는 정도로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시간과 상태에 따라 몸에 득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특히 새벽의 물은 좋은 습관이 아니라 신중한
행위여야 합니다. 그 작은 한 모금이 당신의 심장을 놀라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새벽에 켜는 조명, 그 불빛이 당신의 몸을 깨우고 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전등부터 켭니다. 특히 화장실 갈 때, 부엌에 물 마시러 나갈 때, 조명을 밝히는 건 너무도 당연한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불빛 하나가 당신의 수면 리듬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빛을 통해 시간을 인식합니다. 어두우면 멜라토닌이 분비되고 밝아지면 멜라토닌이 억제됩니다. 즉, 당신이 새벽에 조명을 밝히는 순간 뇌는 이제 아침이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이로 인해 멜라토닌은 급격히 줄어들고 몸은 다시 잠들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심지어 조명이 강할수록 이 상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낮 동안 피곤함, 집중력 저하, 기분 기복, 만성 불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눈이 민감한 사람, 노인, 심리적으로 예민한 사람에겐 단 3초의 강한 빛 노출도 수면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새벽엔 절대 천장 조명을 켜지 마세요. 대신 작고 은은한 수면등이나 간접등을 활용하세요. 둘째, 이동할 땐 눈을 최대한 가늘게 뜨고 빛과 거리를 둔 상태에서 움직이세요. 당신이 켠 그 불빛이 몸 전체에 일어나라 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위험한 습관인지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새벽엔 빛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당신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새벽에 깬 김에 뭐라도 해야지. 그 생각이 당신 몸을 망칩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에 눈을 뜨면 이왕 깬 김에 뭐라도 할까 하고 생각합니다. 설거지를 마저 하거나 책을 읽고 청소를 시작하고 심지어 컴퓨터를 켜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뭐라도 해야지라는 생각이 당신의 몸과 마음을 더 깊은 피로 속으로 밀어넣는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시간대, 즉 새벽 2시에서 5시 사이는 우리 몸이 가장 낮은 체온을 기록하고 자율신경이 휴식 상태로 깊게 가라앉아 있는 시점입니다. 이때 활동을 시작하면 몸은 억지로 각성하게 되고 심장 박동, 호흡, 혈압 등이 급격히 변화하게 됩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 약한 분들, 고혈압, 당뇨, 심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이 시간에 활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돌연사 위험을 높이는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깬 새벽 시간을 활용하는 습관은 우리 몸의 수면 리듬을 아예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엔 새벽을 잘 썼다고 느껴지지만 며칠만 지나면 밤에 잠이 안 오는 만성 수면 장애로 바뀔 수 있고 그 영향은 면역력, 정신건강, 심장 기능에까지 미칩니다. 새벽은 활동 시간이 아닙니다. 새벽은 몸을 다시 잠들 준비로 이끄는 시간입니다. 그때 눈을 떴다면 뭐라도 할까가 아니라 다시 어떻게 눕는 게 좋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바쁘게 움직이던 그 습관이 사실은 당신의 몸을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새벽에 깬 김에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새벽 3시에 자주 깬다면 단순한 불면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혹시 유난히 새벽 3시 전후에 자주 깨시는 분 계신가요? 매일 비슷한 시간, 특히 2시 40분, 3시 10분, 3시 20분,
놀랍도록 규칙적인 시간에 깬 경험. 그게 반복된다면 단순한 수면장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의학과 서양의학 모두 이 시간대를 주목합니다. 한의학에선 간의 시간, 즉 새벽 1시에서 3시를 간 기능이 활발하게 해독작용을 하는 시간이라 보고, 이때 깬다는 건 간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양의학에선 이 시간대를 코르티솔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간이라 봅니다. 심리적 불안, 우울, 강박 등 정서, 불균형이 있는 사람일수록 바로 이 시간에 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을 가진 분들에게도 새벽 3시는 자율신경의 균형이 흔들리기 쉬운 위험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연사, 심정지, 뇌졸중 등이 바로 이 새벽 시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물 마시러 깼겠지,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무심하게 넘깁니다. 하지만 같은 시간에 반복적으로 깬다는 것 자체가 신체 내부 리듬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의외로 잠을 다시 자야 한다보다 왜 이 시간에 깨는가를 추적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몸이 보내는 사인을 그냥 피곤함으로 덮지 마세요. 새벽 3시는 당신의 몸이 당신에게 가장 솔직해지는 시간입니다. 새벽에 호흡이 가쁘고 불편하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가끔 새벽에 눈을 떴을 때 숨이 가쁘고 가슴이 답답하고 깊게 들이마셔도 공기가 끝까지 닿지 않는 듯한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그냥 꿈 때문에 그랬겠지, 자다가 자세가 이상했나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런 새벽의 이상 호흡은 단순한 증상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새벽 시간은 자율신경이 가장 예민해지는 시간대이며, 이때 호흡기, 심혈관계, 뇌혈류 순환이 작은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이런 새벽의 호흡 불균형은 다음과 같은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심부전 또는 협심증 초기, 공황장애의 새벽 발현형, 코로나 후유증, 미세먼지 관련 기관지 염증, 또한 숨이 잘 안 쉬어진다는 느낌은 실제로는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 증상이 반복된다면 다시 잠드는 것을 시도하기보단 먼저 앉은 자세로 심호흡을 하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신 뒤 심박수를 가라앉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산소 포화도 측정기나 혈압계를 갖추는 것도 정확한 대처에 도움이 됩니다. 가슴이 답답한 새벽, 그건 단순한 잠버릇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SOS일 수 있습니다. 그냥 자다 말 거야 하고 무시한 그 순간이 당신의 건강에 큰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새벽에 자주 깨는 당신, 혹시 낮에 이 습관 갖고 있진 않나요? 사람들은 새벽에 깨는 이유를 몸의 이상에서만 찾으려 합니다. 하지만 정작 낮에 했던 어떤 습관 하나가 밤의 수면을 망치는 원인일 수도 있다는 사실, 의외로 잘 모릅니다. 대표적인 게 낮잠입니다. 특히 식사 후 조금만 소파에 기대어도 눈이 스르륵 감기고 20분, 30분 금방 흘러갑니다. 조금만 잔 건데 뭐 어때? 하지만 이 조금이 밤잠을 위협합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의 낮잠은 멜라토닌 분비 리듬을 망가뜨리고 새벽에 깊은 수면을 유지할 힘을 떨어뜨립니다. 또 다른 습관, 카페인 섭취입니다. 커피, 녹차,
콜라, 에너지 음료, 심지어 두통약이나 감기약에도 소량의 카페인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카페인이 섭취 후 최대 8시간까지 뇌를 자극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에 커피 한 잔 마셨다면 자정까지도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녁 식사 후 야식 또는 과식, 소화 과정이 길어질수록 몸은 휴식 대신 소화에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 여파는 새벽 2에서 3시경 소화기관 각성으로 이어져 그 시간대에 자주 깨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밤에 질 좋은 잠은 낮의 습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지금 당신이 왜 새벽에 이렇게 자주 깰까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낮에 무엇을 했는지를 먼저 되돌아보세요. 수면은 밤에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낮부터 만들어지는 준비 과정입니다. 새벽에 깬 당신, 그건 몸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몸이 아프기 전까지는 자신이 병들어 간다는 걸 잘 모릅니다. 특히 새벽에 자주 깨는 현상은 그저 불면증, 나이 탓, 신경 쓰는 일이 있어서 그랬겠지 하고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몸은 아무 이유 없이 같은 시간에 당신을 깨우지 않습니다. 새벽은 우리 몸이 가장 정직해지는 시간대입니다. 심장에 무리가 쌓였을 때, 간 기능이 지쳐 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할 때, 뇌가 자극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바로 그때 몸은 당신을 깨워 지금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당장은 별일 없는 것 같지만 수면은 점점 가벼워지고 낮의 피로는 깊어지고 심장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이 마지막으로 당신을 깨우고 그 다음엔 다시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무서우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해야 하는 말입니다. 새벽에 눈을 떴다면 핸드폰 대신 심호흡을 해보세요. 불을 켜기보다 조용히 눈을 감고 몸의 긴장을 풀어보세요. 그리고 왜 깼을까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나를 더 아끼고 돌볼까를 생각해보세요. 새벽은 경고이자 기회입니다. 그 시간을 다시 잠에 빠지는 시간으로 만들지, 내 몸을 망가뜨리는 시작으로 만들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